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9일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항공기가 항로를 변경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부였죠.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 공방의 열쇠를 쥔 CCTV의 동영상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이 영상을 근거로 당시 땅콩 회항은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한항공의 주장과 다르게 현행 항공법상 당시 항공기는 항로를 변경한 게 맞다는 주장도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제작진은 대한항공 측과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만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인터뷰는 인터뷰한 분의 요청에 따라서 익명과 음성 변조로 진행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공개된 땅콩 회항 동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해당 영상 속 모습을 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항공기 이동 모습을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 동영상을 보면은요, 여느 항공기의 운항과 초기에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초간 17m를 후진할 때까지는 여느 비행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항공기가 정지해서 그 다음에 다시 주기장으로 브릿지로 다시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항공기 장비 이상이 발생된다든지요. 이제 다시 브릿지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 예의가 없다면은 그냥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다시 들어오는구나 하는 정도의 모습으로밖에 파악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영상 속의 항공기는 이제 17m 정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시 돌아온 것을 항로 변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일반적으로 이 내용은 항로 변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도를 닫고 운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정된 항로, 즉 공항의 주기장에도 움직일 때는 반드시 지상 관제소의 통제를 받고 어느 쪽으로 움직여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또 움직이기 전에는 조종사는 내가 움직이겠다 하는 허가를 받습니다. 또 항공기의 운항이 시작되는 지상 이동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항로로 봐야 되고 변경을 지상 관제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가 받아진 거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17m 이동하는 것도 이제 관제사에게 말을 해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항로 변경이 맞다. 그리고 문을 닫고 운항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상로도 항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항공기의 엔진이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또는 간 거리가 1m냐 100m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항공기가 움직여서 진행이 된 것 자체가 이미 항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 측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 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m 이상 날아야지 항로에서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항로는 항공법상에 실제적으로 항공기가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경로를 다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항공법 2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 항해에 적합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건지 또는 지상에 있는 건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표면상의 길을 가면 그것이 항로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이든 공중이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관련해서 서울 서부지검 관계자도 이런 말을 했네요. 같은 영상을 보면서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항공보안법상 항로와 항공로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찰 주장은 대한항공이 항로를 항공로라고 잘못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건가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의 항로, 항공로는 원래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법 시행상에 볼 때 항공보안법이 항공법에 나와 있는 항로 또는 항공로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항공법에서는 운항이 시작될 때부터를 항로로 본다면요. 항공보안법에서는 운항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다 항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승객이 다 탑승하지 않고 아직 운항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무력에 의해서 문을 강제로 닫게 하고 다시 이동시키는 과거에 그런 테러들이 발생돼서 원래 주기장에서 다른 주기장으로 이동할 때도 전부 항공기를 그렇게 움직이긴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전부 테러에 대한 처벌도 받았지만 실제 항공법상의 항로를 변경한 것도 같이 해당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들은 항로 변경이 아니라 출발 지연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네요. 출발 지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로 변경과 출발 지연을 동시에 같이 한 거죠. 그러나 그 출발 지연도 했고 출발 지연의 사유가 항로 변경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발생된 거죠. 예, 출발 지연도 맞는데 출발 지연이라고 해서 항로 변경이 아닌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법원의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국제항공업계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항공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법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또는 거기에 따른 부속소를 우리가 어떻게 이행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실행 절차를 이렇게 적어놓은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이 표준이 아니고요. 실제 표준은 아이카오에서 나와 있는 우리 표준 권고 이행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만약에 다른 걸로 전환이 된다면 외국과 우리가 말하는 국제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의아심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각 나라 항공 평가하는데 약간 악영향 같은 걸 미칠 수 있는 내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고, 그런데 이제 이 영상 공개한 게 대한항공이고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이제 항로 변경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대한항공은 그 입증이나 입장에 자신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상당히 선진 이제 항공과 기술, 그다음에 경험과 능력을 축적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대한항공 스스로도 이 자체가 항로 변경이라는 거를 파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변호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 항로 변경 아니라고 일단 주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모든 전문가들이 항로 변경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한항공 자체도 항공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어떤 또 내용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은 항로 변경이 맞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변호인의 입장을 반영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항공 전문가와 함께 이른바 땅콩 회항의 항로 변경 논란 문제 전해드렸습니다.